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도 곽준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이슈 가져오셨나요? 자, 이제 달력이 한 장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쵸. 2022년 어느덧 보름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내년을 관통할 새로운 트렌드를 오늘 몇 가지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네. 가장 첫 번째는 바로 새로운 세대 등장입니다. 저희 고용브리핑 365 시간에서 MZ세대와 관련한 주제 많이 다뤘었죠. 그렇죠. 이제는 알파 세대가 등장했습니다. 알파 세대.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벌써 새로운 세대가 등장한 거예요. MZ 세대 이야기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젠 MZ가 아니라 알파 세대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알파 세대는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이고 초등학교 6학년까지 해당하는 아이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파벳으로 세대를 구분해 좀 살펴보면요. X세대, Y세대, G세대를 뒤를 잇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G 다음에 알파벳이 없어서 처음으로 돌아가 A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알파 세대로 부르는 것도 있습니다. 네, 사실상 밀레니얼 세대의 자녀들인 셈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모 세대 경험에서 비롯된 알파 세대의 특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청소년 시기에 IMF를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쵸. 그러면서 부모님의 어려움을 실제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부터 경제관념 또는 경제 공부를 굉장히 또 중요시했던 세대거든요. 맞아요. 바로 이들의 자녀가 지금의 알파 세대인 겁니다. 이런 영향 때문인지 요즘에 아이들한테 증권 거래도 연습 삼아서 미리 시키고 또 금융 교육을 굉장히 빨리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실제 이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요, 2022년 1분기에만 17,000여 개의 미성년자 증권 계좌가 오픈됐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어린이의 경제학습서, 경제 관련 책도 2022년에 전년도 대비 한 90% 가까이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네. 또 미성년자가 창업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실제 유튜브에서 이 10대 사장 혹은 학생 사장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창업 과정을 소개하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파 세대는 아무래도 우리 사회에 일찍 눈을 뜬 친구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또 어떤 특징이 있는 친구들인가요? 네, 일단 요즘 아이들은 이 스마트폰과 뗄 수 없는 사이가 그쵸. 됐습니다. 네. 호주의 사회학자 이 마크 맥크린들의 정의에 따르면요, 현재 0세에서 8세 영유아들인 알파 세대는 인공지능과 로봇을 비롯한 기술적 진보에 익숙하다고 합니다. 이들 세대의 가장 큰 특징은 태어나면서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와 함께한 첫 세대인데 부모 세대보다 디지털 활용 능력이 뛰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라는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표현도 생겼군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우리는 자라나면서 휴대폰이라는 걸 접하게 됐는데 이 친구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폰을 접하게 되는 세대가 처음이라는 거 확 와닿는 것 같습니다. 자, 성격이나 성향으로 알파 세대를 좀 또 구분해 본다면 어떤 특징이 있나요? 여러 특징이 있는데요. 일단 자기 중심성이 꼽힙니다. 각자 세상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강하다고 합니다. 형제 자매가 줄고 외동이 많아진 영향이 크다고 하는데요. 특히 출생률이 낮아지면서 가족의 소비가 한 아이에게 집중된다는 의미의 에잇 포켓이라는 말도 생겨났습니다. 네. 왕자나 공주처럼 귀하게 자라나는 외동아이라는 의미의 골드키즈라는 신조어도 등장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부모뿐 아니라 주변에 손주나 조카 위해서 소비하는 그런 분들도 꽤 많아졌습니다. 한 명밖에 없으니까 그 손주나 조카에게 굉장히 모든 것들을 해주려고 하는 분들 많이 보였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쪽 분야 산업 규모도 꽤 성장하고 있죠. 맞습니다. 이 서울연구원 자료에 따르면요, 알파 세대를 타깃으로 한 키즈 산업 2007년 19조 원에서 2017년 40조 원으로 지난 10년간 2배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벌써 알파 세대를 사로잡기 위한 금융과 통신, 유통시장의 마케팅 경쟁도 나날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네, 알파 세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을 관통할 새로운 트렌드 두 번째 키워드는 어떤 게 있나요? 네, 해마다 이맘때쯤이 되면 내년 경제와 또 소비 추세를 전망하는 책들이 인기를 끌고 그쵸. 있죠. 트렌드 코리아 2023이 첫 손에 꼽은 내년의 트렌드, 평균 실종이었습니다. 이 평균 실종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기준으로 여겨졌던 것들, 그러니까 이 통상적인 것들에 대한 개념이 무너지고 있다는 뜻인데요. 요즘 시장의 흐름을 보면 쉽게 말해서 이 모두의 입맛을 맞추는 건 오히려 실패하기 쉽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성이 강조되는 그런 사회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개인의 취향이 워낙 다양해지고 있잖아요. 네, 자산의 양극화는 심해지는 데 반해 개인의 취향은 다원화되고 또 N극화되는 탓에 소비가 극과 극을 넘나들고 있다는 건데요. 이렇다 보니 오히려 시장은 승자 독식으로 굳어지면서 중간값, 이 평균값을 매기는 것에 큰 의미가 없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러한 흐름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요구를 더욱 정밀하게 파고드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조언인데요. 가장 평균적이고 또 가장 다수가 좋아할 만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 타깃을 미세하게 구분하고 접근해야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자, 내년을 준비할 트렌드 짚어봤다면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할 때면 어김없이 뉴스에서 소개되는 올해 단어 짚어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영어사전은 영어권 기사에서 수집한 190여 개의 단어의 사용량을 분석해 이 올해의 단어를 선정을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백신이 꼽혔는데 올해에는 고블린 모드라고 합니다. 고블린 모드요?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대중투표에서 93%, 31만 표를 얻어서 이 메타버스를 제치고 1위로 선정된 단어라고 합니다. 고블린 모드, 사실 저는 처음 들어봐서 굉장히 좀 생소해요. 우리 국내에서는 이런 말 자체가 많이 거론되진 않았던 것 같은데요? 네, 들어보기에 생소하시겠지만 이미 많은 분들이 고블린 모드의 삶을 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일주일 내내 같은 잠옷을 입고 거의 온종일 침대에 누워 감자칩을 먹으며 또 휴대전화로 넷플릭스만 보고 있거나 또 입던 잠옷 차림에 양말만 신고 집 앞으로 가서 이 집 앞 편의점에 가서 콜라를 사간다면 이게 바로 고블린 모드라고 합니다. 이 도깨비를 뜻하는 고블린에서 비롯된 신조어인데요. 사회적 규범이나 기대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다소 게으르고 뻔뻔하고 또 제멋대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어느 정도 공감하십니까? 저 너무 많이 공감이 되는데요. 처음 들어봤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의 쉬는 날의 내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한국 표현으로 하자면 배짱이 모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네, 정확하십니다. 내 멋대로 게으른 삶을 말하는 고블린 모드가 특히 올해 더욱더 확산한 것은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상으로 복귀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이들을 묘사하는 단어로 자주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일상 복귀 거부 외에 다른 의미로도 활용되는데요. SNS에서 전시되는 화려한 생활상을 쫓아가지 않고 저항하는 태도 역시 고블린 모드라고 표현됩니다. 옥스퍼드 사전의 회장은 고블린 모드는 우리 모두에게 반향을 일으킨다며 SNS 속 전시된 모습이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네, 저도 그런 의미에서 고블린 모드인 것 같습니다. 자, 올해의 단어 한 해의 시대상을 잘 반영하는 키워드인데 그런 만큼 다른 곳에서는 또 어떤 단어들이 선정됐는지 궁금하네요. 네, 앞서 이 미국 유명 사전 출판사 미디엄 웹스터는 가스라이팅을 올해의 단어로 선정했었습니다. 가짜뉴스와 음모론이 판치는 사회상을 반영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영국 콜린스 사전이 선정한 올해의 단어는 영구적 위기입니다. 다가오는 2023년에는 지금보다 더 거대한 먹구름이 몰려온다는데 어떤 독한 말들이 등장할지 벌써부터 걱정합니다. 네, 고블린 모드, 가스라이팅, 그리고 영구적 위기 이 세 단어로 올 한 해가 좀 많이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올 한 해 여러분의 키워드를 꼽는다면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내년 한 해 끝자락에서는 좀 유쾌하고 희망적인 올해 단어를 만났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오늘도 곽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